find int 8 단 i는 1부터 while i가 9까지 i를 프린트 단 i 단 i. 자, 이거 왜 스트링이 안 돼요? 만들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금 무슨 모양인데요? 함수 만드는 모양이죠. 그냥 함수 정의하는 모양이죠. 얘를 이름으로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밑에 보면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컨트롤 스페이스가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이게 로딩 걸리면 좀 느릴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쓰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니까 대충 여기까지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로 호출을 한다 인 건데요. 자, 얘를 여러 번 실행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쓰면 되잖아요. 또는 반복문 안에 가둬도 되고요. 맞죠? 그냥 반복문 써도 상관이 없죠. i는 1, while i 뭐 10번을 하던 100번을 하던 이렇게만 하면 뭐 10번 실행 되겠네요. 이를 반복문 안에서 함수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그냥 횟수가 10개 이렇게만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i 값을 이 안쪽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반복하고 싶은 횟수만큼만 가둬버리면 되겠네요. 우선은. 그러면 그래, 이것도 있겠구나. 여기서의 i랑 여기서의 i는 다른 i죠. 왜냐면 얘는 실행하면 되게 빨리 태어나고 죽잖아요. 근데 얘는 전역 공간에 있기 때문에 꽤나 오래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라는 변수가 살아있는 공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9구단 8단인데요. 아까 전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전 상황이 뭐였냐면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일이 8단 출력하는 일로 바뀌었다 뿐이에요. 그냥. 그럼 저는 이걸 안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8단 출력이면 뭐 이렇게만 해놔도 되겠네. 함수로 하나 지정을 해놓고 야, 너 일 좀 해라 하면은 그냥 이것만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 되잖아요. 몇 번 하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야, 너 9단 좀 출력해봐 이랬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바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딱히 굳이 없어요. 왜냐면 함수 사용은 필수가 아니니까. 그냥 갑자기 대뜸 와가지고 야, 너 9단 좀 만들어봐 하면은 저는 그냥 이 밑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내 일은 끝났다. 9단 나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 하루에 뭐 상사가 100번 나한테 찾아오는데 앞에 99번은 다 이 일을 시키고 마지막 한 번만 이 일을 시킨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용 빈도가 늘어났어요. 100번 중에 뭐 99대 1로 들어오다가 요청이 8단에 대한 요청, 9단에 대한 요청이 이런 비율로 들어오다가 이게 점점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뭐 10번 됐다가 뭐 20번 됐다가 나머지는 다 8단으로 훔치고, 그때는 이제 얘를 만드는 게 이득이겠죠. 프린트 9단 해놓고 여기 이렇게, 그죠? 얘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다? 그럼 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화 시켜놓는 거는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8단이 들어오든 9단이 들어오든 요청에 대한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끝이니까. 그쵸? 이 두 개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표기를 해줍시다. 이렇게만 해도 몇 단인지 나오겠네. 8단, 9단 이렇게요. 쉽죠? 아직 일이 되게 쉬워요. 8단만도 아니고 이제 뭐 9단 이것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대뜸 오더니 뭐 123단 출력해, 또 뭐 9876단 출력해, 또 뭐 27단 출력해요. 갑자기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3단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더라? 뭐 9876단 출력하라고? 했어요. 또 갑자기 27단 출력하라고? 또 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몇 단이 들어오는지 저는 몰라요. 그 다음 요청이 저는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얘가 미쳐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얘네는 쓸모가 없네요. 그쵸? 원래 내가 맨 처음에 일할 때는 1부터 10까지만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하루에 100번 8단만 출력하다가 좀 비율 맞게 뭐 8단, 9단, 8단, 9단 이런 식으로 출력하다가 일이 어려워졌어요. 몇 단이 들어올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내가 1단 출력하는 거부터 뭐 만단 출력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놔야지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게 더 비효율적이잖아요. 오히려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굳이 만들어야 되나? 자, 다음 요청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미리 만들어야 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함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어 놔야지 이거 의미 없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다음 요청에 대한 처리를 나는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요청이 뭐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 무작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나한테 일이 100번 들어오는데 100번에 대한 요청이 전부 다 다르대요. 그럼 얘는 아예 쓸모가 없네. 그냥 그때그때 타이핑 또는 복붙하는 게 낫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상황? 뭔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8단을 출력하는 함수가 8단만 출력할 수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얘가 유연하지 못해요. 함수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print 8단이라는 함수가 진짜로 8단만 출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얘 때문 아니에요? 얘 때문에? 그죠? 얘가 8로 고정값인 이상 얘를 몇 번을 어떻게 실행하던 무조건 8단만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죠?
얘한테 달렸어요. 몇 단이 출력되냐. 아까 9876? 076 이렇게 하면 얘는 이름은 뭐 이 모양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능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요. 문제는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저는 얘가 8로 고정 값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리고 전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뉘앙스만 보세요. 여기다가 1, 3, 5, 7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 이거 함수 이름이죠. 그냥 여기 함수명 맞게 써준 거고요. 얘는 뭘까요? 그냥 뉘앙스상 1단 출력해줘, 3단 출력해줘 하는 거예요. 5단 출력해줘, 7단 출력해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8단만 출력이 될 거라고요. 왜? 얘가 8이니까. 얘가 8로 고정값이니까요. 지금 안 될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된다 해도 8단이 나올 거예요.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자, 함수는 하나입니다. 함수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8단, 9단, 뭐 123단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 함수는 하나인데, 요청은 지금 옵션이 다 다른 거예요. 얘가 하고 있는 거는, 야, 1단 출력해줘. 3단 출력해줘. 5단 출력해줘. 7단 출력해줘인데 8단밖에 출력 못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얘가 고정값이라서. 반대로 말하면 얘가 미정값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얘가 고정값이어서 문제면 얘가 미정값이면 되는 거잖아요. 8로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를 늘리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녀석이 좀 더 유연해지도록 바꿀 거예요. 근데 모양 잘 보면 지금 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요청사항이 있죠. 1단, 2단, 3단, 뭐 5단, 7단 이런 식으로 얘 위치가 소괄호 안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1, 3, 5, 7이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누구면 좋은 거예요? 얘면 좋은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옵션을 넣어주는 이 위치가 소괄호 안쪽이잖아요. 얘도 소괄호 안쪽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모양상 잘 받아 먹어서 단이 정해지는 때는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정해질 거예요. 고정값이 아니라 미정값이었고 위치를 맞춰줬기 때문에. 얘도 소괄호가 있고 얘도 소괄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 모양 보면은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얘는 못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8로 고정값인 거죠. 미정값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아니 이거 왜 자꾸 또 이렇게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이때 당시에 단의 값은 1로서 이 아래쪽이 쭉 실행될 것이며 이때 당시에 단의 값은 3으로서 이 아래쪽이 쭉 실행될 것이며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단의 값이 계속 유연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4개 변수의 개념입니다. 4개 변수는 이거 지금 변수잖아요. 변수인데 지금 값이 정해지지 않았죠. 미리 정해지지 않았죠. 4개 변수는 잘 보세요. 이거 함수 내부예요, 외부예요? 함수 외부죠. 왜냐면 함수 들여쓰기 안 됐잖아요, 이거. 함수 외부죠. 여기는요? 내부죠. 이 녀석의 역할은 함수 외부랑 함수 내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서 4개 변수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와 B를 잇는 매개체.
그냥은 못 쓰고 함수 외부에 있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함수 내부에서 써먹으려고. 함수 내부에 단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의 출처는 함수 외부에 있다. 즉 함수 실행할 당시에 넘어오는 값이 이 안쪽에서 쓰인다가 되는 거죠. 얘는 4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보통 파람이라고 써요. 얘는 함수 실행할 때 넘겨주는 옵션 값이잖아요. 그죠? 함수 실행할 때 넘겨지는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인자 또는 인수 또는 아규먼츠라고 합니다. 보통 악스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없잖아요. 지금 이 4개 변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라 그래요, 얘가? 프린트 단이 아규먼츠 어쩌고 하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뉘앙스상. 그러니까 아규먼츠가 즉 인자가 하나 넘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받지 않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개수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뭐라 하죠? 뭐라 그래요, 얘는? A에 대한 인자가 넘어오고 있지 않다. 개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 똑같은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데 시점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4줄은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니까요. 그 각각의 시점마다 단의 값은 변해서 이 안쪽 함수가 실행된다. 넘어가는 옵션 값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아까 뭐야? 876? 27? 그런 거? 그러면은 상황이 해결이 됐네요. 함수를 나는 미리 안 만들어도 돼요,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옵션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4개 변수 개념, 기본 개념. 나머지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좀 더 이어서. 여기 이제 매개 변수 사용의 기본 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했던 거. 지금 보시면 실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대신에 12번째, 13번째, 14번째가 실행될 당시에 인자값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해당 매개 변수가 받아들이는 인자값이 바뀌니까요. 그 안쪽에서 단의 활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뭐라 하겠죠? 왜? 하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줘? 라는 거예요.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는 4개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데 왜 인자 아무것도 안 내놓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만 아시면 돼요. 이거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 없으니까 빨리 내놔 하는 거잖아요. 하나, 딱 한 자리. 아까 전에 봤던 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넘겨준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하나 있는데 왜 2개 내놔 하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2개나 주냐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전에 건 잘 실행이 됐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x라고 할 거고요. 여기 1, 2, 3 했어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치? x는 페이크예요. 쓴 적이 없어요. 대신에 개수가 맞았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겠죠. 방금 전에는 개수 가지고 뭐라 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죠. 왜 A는 10이고 B는 20인데 프린트 A만 했다고 해서 얘가 뭐라 해요? 아니죠. 똑같은 거죠, 얘도. X를 받긴 받았는데 안 써먹었어. 그래도 뭐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죠. 얘는 곱하기 1까지만 하고 싶고요. 얘는 곱하기 2까지만 하고 싶고요. 얘는 곱하기 3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순서대로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딜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얘는 곱하기 1, 얘는 곱하기 2, 얘는 곱하기 3. 어디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i를? 지금 얘네들이 곱하기 9까지 다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치, 얘 때문이지. i 때문이 아니라 9 때문이죠. 그럼 얘가 x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게 좀 더 임의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냥 x, y, 뭐 a, b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주면 이것만 봐도 대충 얘가 뭐 하는 함수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들은 이 안쪽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가 대충 보이잖아요. 자세히는 아니어도. 그런 거.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진짠가?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바꿔보면 되잖아요. 그쵸? 27, 3이었는데 3, 27로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렇게요. 그냥 요거를 이제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구구단 출력해주는 자판기일 뿐이고 동전의 종류가 여러 개인 거예요. 대신에 동전 투입구의 개수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첫 번째 동전은 첫 번째 투입구에, 두 번째 동전은 두 번째 투입구에 넣어주면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매개 변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쓰면 쓸수록 함수는 좀 더 유연해진다. 대신에 필수는 아니다. 왜냐면 여태 이런 거 없었거든요. 필요한 부분에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얘는 유연한 함수라서 좀 더 좋은 함수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에 따른 규칙들이 늘어나잖아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함수를 실행할 당시에 인자의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적혀있는 상황이고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실행이 다 돼요. 그러면은 내가 당장 넘겨주고 있는 이 인자가 해당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나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남겨놔요. 여기 접어놓고 무슨 역할을 하는 함수. 또 여기 첫 번째 외계 변수 단은 어쩌고저쩌고, 리밋은 어쩌고저쩌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true, false가 들어가야 된다, 또는 정수가 들어가야 된다,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남겨놔요. 그럼 이걸 안 까봐도 되는 거니까 그냥 얘는 이런 일을 하는 함수일 뿐이다. 요 정도만 알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잡는 거 어떻게 잡는 거야? 잡는 거? 이거 하면 돼요. 화살표 옆에 떠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